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입시연구소장 김원중입니다. 자, 먼저 26학년도의 입시 환경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수능을 보는 수험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잖아요. 이게 6월 접수 인원과 9월 접수 인원 그리고 수능의 접수 인원이 분명히 다릅니다. 지난 24학년도와 25학년도의 패턴을 보면 6월 접수 인원 대비 보통 9월에는 약 20% 정도 N수생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고3 현역의 경우는 1% 정도 주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는요, 전체적으로 한 2배 이상이 돼서요, 약 105% 정도 증가를 하는 N수생, 그리고 12% 정도 감소하는 고3 수험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예상되는 수능 접수 인원은 재학생이 36만 명 정도 되고요. N수생과 기타를 포함해서는 약 18만 명 이상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54만 명 이상이 될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 있는 24, 25에 비해서 분명히 훨씬 더 유의미한 인원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입시 환경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탐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탐론은 25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유의미하게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24학년도에서는 서울 주요학교에서 과목 지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25학년도부터 꽤 많은 학교들이 과목 지정을 폐지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넘어갔고요. 그리고 그게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26학년도에서는 연초부터 꽤 많은 학생들이 넘어갔습니다. 이 넘어가는 학생 비율은 고3 현역에서 상당히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이번 26학년도에 넘어가는 이 상황을 작년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떠냐면, 이 사탐, 과탐의 인원을 보면 색깔로 확실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탐과 과탐의 인원은요, 사탐 두 과목을 들어도 사탐의 카운팅이 되고요. 사탐, 과탐, 즉 반반 선택해도 사탐의 카운팅이 됩니다. 역시 또 반대로 과탐 또는 사탐, 과탐을 응시해도 과탐의 인원이 체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늘어나는 게 보면 24에서 25, 25에서 26으로 넘어갈 때 보면 사회탐구 인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동시간 이 시기에 9만 6천 명 이상이 증가를 했고, 과탐은 3,600명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성이 이번 수능까지도 그대로 연결될 걸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체크를 한번 해보면 이건 뭐냐면, 올해 이제 수시 지원을 하게 될 땐 아무래도 학생부 전형은 고3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게 되잖아요. 보시면 이걸 늘어나는 수험생의 인원을 현실적으로 카운팅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26학년도에 고3 학생은 약 39만 8천 명 정도가 돼요. 전년도 고3 학생은 35만 5천 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고교별 학생 수를 평균을 내보면 올해는 약 200, 작년에는 약 180 정도. 자,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자, 그래서 이걸 등급별 인원을 보시면 전체, 자, 전국으로 봤을 때는 1등급이 1732명 정도 증가한 꼴이고요. 학교 기준으로는 0.8명 정도. 2등급은요, 전국으로는 3031명 정도, 학교별로는 1.4명. 3등급도 마찬가지로 전체로 봤을 때는 5196명 정도, 학교로 봤을 때는 2.4명 정도. 그래서 학교 단위는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경쟁해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1등급, 2등급, 3등급도 인원이 꽤 많이 증가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입시 체크는 어떤 사항이냐면, 과목 미지정이 점점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자, 바뀐 색깔, 즉 빨간색이 전년과 달라진 건데요. 여전히 과목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우선 서울대 자연계는 과목 지정이 있습니다. 연세대 주의하셔야 돼요. 정시에서는 미지정이지만 수시에서는 여전히 수능 최저의 경우는 과학을, 수학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올해부터 완전히 수시, 정시 모두 과목 지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서울시립대도 그렇고요, 홍익대도 그렇습니다. 이게 과목 지정이 폐지가 된 만큼 고대의 경우는 과탐 과목당 3%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평균적으로 3% 과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사탐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우선 연세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도 일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떠한 영향이 미칠 거냐. 가장 아랫줄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메디컬과 고려대 등의 사탐론 지원 대상자가 아무래도 유의미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과탐만 가지고는 수능 최저에 충족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비교적 높았던 수능 최저들도 이제는 사탐으로 넘어간 학생들이 수능 최저 수준인 4합8 또는 3합5, 3합4 정도를 충족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수 있다. 결국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입결 컷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체크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5번째 체크사항으로는 우리 의대 정원이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총원을 기준으로 보면 24학년도로 되돌아갔습니다. 25학년도에서는 전년 대비 의대생 모집이 1,500명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24학년도와 총원이 비슷해요. 그럼 우리처럼 수시 원서를 접수해야 되는 학생 입장에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늘어났던 작년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간 24학년도를 그대로 이용할까라고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수시와 정시의 인원을 보시면 24학년도 대비 수시는 늘어나고요. 정시는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입결컷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나머지 치한수 약은 그래도 의회에 비해서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살펴보면 25학년도로 비교해보면 당연히 1,500명이 증가했던 작년에 비해서는 전 권역별로 전형별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타낸 것처럼 다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죠. 일반 전형 모두, 지역인재 모두요. 자, 근데 이걸 24학년도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4학년도와 비교를 해보면요. 전형별로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선 권역별로 볼 땐 일반 전형은 전체적으로 파란색도 좀 많이 나타납니다. 수시 모집에서 지역 인재는 대체로 다 빨간색이에요. 다 증가했습니다. 그럼 또 어딘가 또 줄어들겠죠? 그게 바로 정시에서도 이제 인원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이 크게 늘면서 지역 인재의 비율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게 원점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여전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 인재 비율을 좀 유지하는 톤을 그대로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24학년도에 비해선 지역 인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수시 모집에 늘어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시에서 일반 전형과 정시에서는 인원이 감소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결국 권역별로 각 학교별로 영향을 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주요 대학의 수시 특징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는 수시 모집에서 일반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두 개가 나뉘어져 있죠. 자,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고요. 1단계에서 2배수 모집을 해서 넘어가면 면접에서 50%의 영향력이 큰 면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균형은 학교별로 지금 재학생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여기에선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3합 7 정도 됩니다. 1단계 3배수,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30%가 적용이 됩니다. 자, 주요 변화 사항으로는요. 산업공과 컴퓨터공이 이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산업공이 5명, 컴공에서 수시 12명이 늘어났습니다.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기준들이 있습니다. 핵심 권장 과목이 있는데 여기 표에서 보는 것처럼 화학생물공, 식품영양, 첨단 융합학부의 경우는 핵심 권장 과목이 좀 변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모집단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한 번 더 과목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세대입니다. 연세대는 우선 만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 이제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추천형, 활동 우수,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고요. 추천형의 경우 인문계 기준으로는 국수 포함해서 2합 4 정도, 영어가 3입니다. 지금 활동수도 마찬가지고요. 연세대는 수능 최저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입결 컷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요. 특히 교과 전형의 경우 학교장 추천은 Z 점수라고 하는 것을
그 50%가 Z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입결 컷이 내신 등급으로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Z 점수까지 꼭 반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Z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비교해 보고, 보통 우리 통상적으로 Z 점수 1.6 정도 이상이 되어야 연대는 지원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도 꼭 같이 체크해야 됩니다. 주요 변화사항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연세대가 무전공이 좀 늦게 모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진리자유학부가 인문 55, 자연 60명 정도이고요. 신설되는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이 자연계 15명 수시 모집을 합니다. 자, 고려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학교 추천형에서 교과 전형이 서류가 원래 20%였는데 서류가 10%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 서류 10%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교차 지원하는 정도를 막는 정도, 그 정도 선이라고 보면 되지,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정도의 서류 반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능 최저가 일반은 3합 7, 이제 의과대학은 4합 5 정도로, 예, 의과대학의 수능 최저는 매우 높습니다. 자, 학업 무수 전형 계열 적합이 두 개가 이제 종합 전형인데, 학업 무수는 면접이 없습니다. 서류 100%로 우리 흔히 말하는 납치 전형이죠. 그래도 여전히 수능 최저는 셉니다. 예전에는 계약학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4합 7 정도가 됐는데요. 올해부터는 완전 일반 학과는 4합 8로 좀 더 완화시켰습니다. 이제 이과대학은 당연히 높고요. 자, 계열 적합은 면접이 수능 직전에 있어요. 네, 수능 최저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열 적합에 지원하는 학생들 대부분 특목자 사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자, 논술 전형 수능 최저가 4합 8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의과대학은 모집을 하지 않잖아요. 네, 4합 8로 꽤 높은 수능 최저입니다. 자, 주요 변화 사항으로는 작년에 처음 생겼던 모집 단위인 학부대학이 있습니다. 그 학부대학이 이제 수시 모집으로 16명 모집을 해요. 그래서 학업 무수 전형으로 8명, 논술 전형으로 8명 모집을 합니다. 고려대학교에는 무전공하면 크게 두 개라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자유전공은 인문을 기반으로 하는 무전공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생겼던 학부대학이 수시 모집도 있는데, 이 학부대학은 그냥 자연계의 무전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들어오는 입구는 인문의 무전공, 자연의 무전공이긴 하지만 나중에 선택할 때는 큰 제약이 없습니다. 그건 또 동일합니다. 자, 자연계열의 과목 지정 폐지됐다라고 하는 건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자, 계속해서 성균관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는 이제 추천형 교과가 비교과가 20% 정도 들어갑니다. 인문 자연의 수능 최저가 3합 6에서 7 정도가 되는데, 성균관대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국수 0, 탐 이렇게 돼 있어서 탐구도 분리해서 수능 최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점이 좀 다른 점입니다. 납치 전형에 해당하는 융합형과 탐구형이 서류 100%의 수능 최저가 없고요.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을 좋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을 좀 잘 볼 것으로 기대되는 학생들은 납치 등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때 좀 선호하는 전형이 바로 성균 인재 전형인데, 네, 작년에 비해서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범, 의예, 자전, 군륜까지 해서 성균 인재가 면접 전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단계에서 3에서 5배수 정도 통과한 후에 면접이 적용되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과학 인재는 1단계 7배수고요. 면접이 30%인데 이게 수능 전에 진행이 됩니다. 자, 논술 전형 올해 큰 변화가 있습니다. 언어형과 수리형이 있어서요. 이 언어형으로 자연계도 갈 수 있고 수리형으로도 인문계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자유전공은 무전공이니까 언어 15명, 수리 15명으로 모집을 하는데, 대부분의 인문계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었던 사회과학 계열이랄지 경영, 글로벌 경제, 글로벌 리더, 이러한 전형에서는 수리 논술로도 5명이 지원 가능하게끔 두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연계 학생들이 지원했던 학과들인 자연과학, 전자등기와 같은 이러한 자연계 학과에서도 이제는 언어용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 언어용으로 자연계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에 반드시 수학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대의 경우는 3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고려대의 경우는 4합 8이니까 피해갈 수 있는 과목이 없는데, 성대의 경우는 3합 6, 7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그 수능 최저에는 수학을 끼워주세요. 수학을 넣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주요 변화사항 신설되는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배터리학과 수시 18명, 바이오 심리학, 규제과학이 수시 17명입니다. 자, 한양대 변화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천형이 교과와 종합이 있는데 변화사항은 우선 추천형 종합에서 의예과가 원래는 탐구 한 과목이었는데 평균으로 이제 더 강화됐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면접에 변화가 좀 있습니다. 1단계 통과 배수가 7배수고요. 면접이 30으로 1단계 7배수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을 높였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이 올해부터는 전 모집 단위에서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자, 의예는 삼합사의 평균으로 원래 의예 모집을 안 하다가 올해부터 한양대 의예가 모집을 하고요. 일반학과에서는 이제는 수능 최저가 모두 생겼습니다. 일반학과는 3합 7 정도입니다. 자, 주요 변화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한양대의 경우는 기존에 수시 전형이어도 중복 지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제약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완전히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의 모든 전형간 복수 지원이 허용이 됐다라고 하는 점도 수험생 입장에서 한양대를 지망하기 원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좀 더 기회가 많아졌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증원되는 모집 전형 융합전자에서 수시 24명, 미래자동차에서 수시 12명,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수시 12명으로 꽤 많은 인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자, 서강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학교장 추천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교과 100%로 바뀌었습니다. 자, 수능 최저는요. 3개 영역에서 각 3등급이면 됩니다. 자, 일반 전형은 변화사항 없습니다. 수능 최저 없고 서류로 100%이고요. 자, 논술 전형이 이제 더 이상 교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는 3합 7 정도고요. 논술로만 100% 반영이 된다. 자, 신설되는 변화사항이 있습니다. 반도체공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지 않았나요? 네, 그건 계약학과인데요. 이번에는 계약학과가 아니고 장학제도도 좋아요. 장학제도 있는데 이건 계약학과가 아닌 학교에서 신설한 반도체공학과입니다. 수시에서 17명 모집을 합니다. 자, 중앙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균형으로 교과 90, 출결 10 정도 됩니다. 일반학과는 3합 7 정도고요. 약학이 4합 5 정도가 됩니다. 영어가 수시에서는 중앙대의 경우 영어가 2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점. 네.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영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험에서는 중앙대처럼 영어를 2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해 주는 경우는 수험생 입장에서 매우 좀 이제 유리한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AU 융합에서 이제 의학도 원래는 서류 100%인데 이제 의학부를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 변화사항 있고요. 자, CAU 탐구와 융합이 있는데 융합은 기본적으로 납치 전형인 서류 100%라고 보시면 되고 탐구형은 면접이 수능 후에 30%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의학부는 원래 융합에서는 납치 전형이어야 되는데 이게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달라진 점이에요. 자, 논술 전형은 논술이 70, 교과가 20, 출결이 10입니다. 물론 교과 점수가 감점이 될 수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논술 전형에서는 교과의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이 지원하는 대부분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1, 2등급짜리 학생들이 지원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감점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역시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하고 있고요. 일반학과는 3합 6 정도, 그 다음에 의예는 의학부는 4합 5, 그 다음에 약학은 4합 5긴 한데 이제 의학부가 탐구를 평균을 내고요. 약학은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자, 주요 변화사항 중에 신설되는 모집 단위는 지능형 반도체공, 그래서 수시 탐구형으로 10명을 모집을 하고요. 증원되는 괜찮은 학과도 있습니다. AI학과 15명, 산업보안학과 10명 정도입니다. 자, 이화여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 추천 전형인 이 교과 전형이 교과 100으로 바뀌었고요. 네. 수능 최저가 2합 5 정도로 원래 없었는데 2합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자, 종합 전형인 미래인재 전형이 기존에는 서류형이었어요. 이름 구분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땠냐면 수능 최저는 있는데 납치 전형, 즉 서류로 그냥 끝내버리는 전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화여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수능 최저 있고 서류 100%인 서류형은 그대로 남겨뒀고, 또 수능 최저가 없는 대신에 면접이 수능 후에 있는 면접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능 최저에 부담을 갖고 또 면접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학생이라면 면접형으로 지원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종합전형과 논술전형 포함해서 인문계가 원래 수능 최저 충족하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올해는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포함한 2합 5로 예년 대비 수능 최저를 인문계는 완화시켰다라고 하는 점이 눈에 띄고요. 또 하나, 한양대가 의예과 논술 모집을 올해부터 진행을 하는데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화여대 의예도 수능 최저 4합 5로 논술 전형 100%로 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자, 경희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지역균형 교과 70, 비교과 30입니다. 학교당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는 일반 학과가 2합 5고요. 의치, 한양 모두 이 메디컬 모집단위 4개 모두 3합 4입니다. 3합 4라고 하는 수능 최저는 의예 입장에서는 평균적인데 약학 정도에서는 꽤 높은 수능 최저입니다. 네, 꽤 높습니다. 이 수능 최저가 종합 전형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게 이번에 큰 변화사항입니다. 일반 학과는 여전히 수능 최저 없고 면접이 수능 후에 진행이 되는 건데, 의치 약한의 경우는 1단계에서 4배수 선발한 후에 3합 4까지 충족을 해야만 최종적으로 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네오르네상스가 수능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입결 컷이 매우 위로 붙은 그러한 메디컬이었는데, 올해는 수능 최저가 3합 4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의예의 영향은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의예가 아닌 약학까지는 좀 영향이 꽤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참고하셔서 우리 수험생에게 유리함과 불리함 따져보시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논술은 역시 논술 전형 단락교처럼 100%이고요. 일반 학과는 2합 5, 메디컬은 전체적으로 다 3합 4입니다. 자, 서울시립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에 해당하는 교과 전형은 비교과가 10%고 수능 최저가 3합 8입니다. 변화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 전형이 1, 2가 있는데 이제는 무조건 수능 최저가 아예 없어졌다라고 하는 점이 차이점이고요. 논술에서는 교과가 20만 들어갑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는 인문계는 모집을 하지 않는데 자연계만 모집을 하거든요. 근데 모집 시기가 수능 전이에요. 네, 그래서 수능 전이고 수능 최저가 없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서울시립대 꼭 지원해보고 싶은데 수능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생이라고 하면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기회일 것 같습니다. 자, 한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뉴 표시가 없죠. 네, 전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장 추천은 수능 최저 2합 4 정도 되고요. 교과 100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는 학종입니다. 면접형이 있는 면접형과 그냥 서류 100%로 진행되는 서류형으로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이제 수능 후에 진행이 되는데 자연계학과 모집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랭귀지 앤 AI가 있습니다. 그게 자연계 학과고요. 대부분 다 인문입니다. 수능 최저는 2합 4, LD, LT는 2합 3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 학교들 살펴봤고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입결도 한번 대략 어느 정도인지 한번 주요 학교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디컬을 확인해 볼 건데요. 종합 전형까지는 확인해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교과 부분이 반영이 많이 되니까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제가 25회 입결을 바탕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의대 증원을 반영을 해서 26학년도를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이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26, 25의 70%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계열별로 권역별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이때 권역별로 학교가 여러 개잖아요. 그 70% 컷을 평균을 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바로 뭐냐면 최저예요. 그 해당 권역에서 가장 낮은 입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당연히 26학년도는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정도고요.
25학년도는 작년 각 학교별로 형성되어 있는 70% 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25학년도에 1,500명 증원을 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입결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정도를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여기서는 계열별로 권역별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서 오는 이제 수능 최저가 얼마나 높냐 좀 낮냐에 따라서 입결도 더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의예가 크게 증가하거나 크게 주저앉으면 밑에 있는 치한수 약도 영향이 크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25학년도를 보시면 생각보다 입결 컷이 크게 변동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평균적으로 보시면요. 치의회가 25, 70% 평균 컷이 1.16, 한의회가 1.28, 수의회가 1.31, 약학이 1.25 정도예요. 물론 낮은 입결을 보이는 경우는 이제 오른쪽에 있다 보면은 좀 더 왼쪽의 평균보다는 좀 더 낮게 좀 형성되어 있긴 한데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의예에 비해서 치, 한, 수, 약의 경우는 수능 최저 요건이 좀 낮아요. 수능 최저가 의예하고 동일하다라면 계단식으로 입결이 형성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의예보단 치예, 치예보단 한의예, 한의예보단 수의예가 수능 최저가 좀 낮다 보니 입결 컷이 떨어져야 되는데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점 초반대로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점 초반까지 형성되어 있었으니 이미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6학년도에 예측을 해보더라도 이미 높았던 입결이기 때문에 크게 엄청나게 해서 올라갈 여지는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이제 일반이고요. 여기는 지역인재인데 지역인재는 아무래도 크게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파란색의 경우는 비교적 펑크라고도 이야기하죠. 네, 수능 최저가 높은 경우는 좀 입결 컷이 크게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만 보고 너무나 맹신을 하면 올해 많은 학생들이 쏠림 현상을 여러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하고 보자. 그래서 그 부분들 펑크 났던 부분을 좀 변수를 제거하고 나면 역시 1점대 초반, 만약에 수능 최저가 세다라면 1점대 중반까지 형성될 걸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왜 이러한 입결 컷이 1점 초반대에 형성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의외의 평균적인 수능 최저는 3합 4 정도로 형성이 돼 있어서 더 높은 경우도 있고 좀 더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치의에는 평균적으로 3합 5 정도가 되고요. 한의에는 3합 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비슷한 수능 최저인 3합 5, 3합 5일 때는 약간 계단의 형태처럼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수의회와 약학도 비교적 비슷한 편입니다. 3합 6, 3합 6 정도다 보니까 수의회에서의 평균적인 입결은 1.25 정도 되고 약학은 좀 달라요. 워낙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에도 많고요. 지방에도 많다 보니까 이 편차가 좀 당연히 크게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능 최저가 계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입결은 1점 초반에서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걸 한눈에 확인해 봤습니다. 자, 주요 대학의 입결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각 대학별로 전형별로 모집 단위별로 다 비교를 할 텐데 우선 그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대학 어디가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충분히 입결 공개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바탕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책을 다르게 처리한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 좀 다른 색으로 이제 구분되게끔 표시를 했습니다. 확실히 보면 어떤 느낌이 좀 있냐면요. 인문하고 자연을 봤을 때 인문의 입결은 자연의 입결에 비해서 다소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수험생들도 다 알 수 있는데 여기 보이는 지금 연대와 고려대에서의 낮게 형성이 깔려있는 막 최저 이 입결 컷 있죠? 이걸 일반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네, 대부분 특목고의 경우 외고나 국제고에서
내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70% 컷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요즘 입시 구조에서는 자연계보다 인문계가 내신 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고 학생 입장에 이걸 정면 돌파하기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고랄지 국제고에서 뭔가 이 편제랄지 활동이 비교과적인 요소가 많이 채워져 있는 학생들이 실제 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연보다 인문의 경우는 보이는 점수, 노출된 점수가 좀 낮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 표를 보고 오해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관심 있는 학교의 전형의 모집 단위를 확인해 보시면서 입결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한번 그대로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거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는 학교들은 거의 1점대 들어와야 되고, 중대, 경희대 정도 되면 이제 슬슬 2점대도, 2점 초반대도 입결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 교과 전형이 그 정도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또 개인별로 유불리가 또 보정을 해줘야 되는 점수 다를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편하게 생각하면 0.5 정도 더해서 체크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입결 정보는 반드시 각 학교 홈페이지나 대학 어디가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70% 컷 정도는 공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다 한 가지 더 팁.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는 교과는 어차피 정량적인 거니까 큰 상관이 없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각 학교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출신 학교가 경쟁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출신 학교의 입결을 체크해 보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는 전교 몇 등까지 어느 학교에 지원할 수 있어요? 선배들은 어땠죠?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뼈대의 체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합전형의 경우는 학교의 입결을 꼭 크로스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나의 수능 경쟁력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3 학생의 경우는요, 25년 들어와서 보고 있는 공식적인 시험들이 있는데 3월 학평, 5월 학평, 그다음에 6월 모의평가, 7월 학평, 그리고 곧 보게 될 9월 모의평가가 있습니다. 9월 모의평가를 보고 난 후에는 이제 바로 수시원서를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점수가 학생들마다 다 다릅니다. 또 그 해당 시험에서 영역별로 점수가 기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계속 우상향인데 모두 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정기를 거치면서 점수가 이제 변동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땐 과연 나의 수능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 궁금한 학생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팁은 드립니다. 평가원 성적은 학력평가와 어떻게 좀 다른가요? 네, 그래서 평가원에서의 등급을 학력평가는 고3만 보잖아요. 고3만 보는 학력평가 대비 0.5등급 정도는 더해서 생각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1등급 컷에 해당하는 백분위가 96인데 96, 97에 걸려있는 학생의 학력평가 등급은 보통 거기에서 한 0.5등급 정도 더해준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2등급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나왔던 수치만 기억을 하지 마시고 조금은 아쉽지만 학력평가 성적 대비 0.5등급을 좀 더해서 추이를 감안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나의 수능의 현재 위치, 우리 아직 수능 보진 않았지만 나의 위치는 생각해 볼 땐 평가원의 성적을 좀 더 비중 있게 봐야 되고요. 또 수능의 목표 등급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각 과목별로 나왔던 베스트 성적을 조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역대급의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고 원서를 상향 지원을 해버리면 상향이 아니라 우주 상향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너무 긍정적으로 각 과목별 베스트 등급으로 조합을 만드는 건 좀 조심스럽다라고 경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수능 최저를 충족했다고 해서 그 학교를 내가 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냐?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희대 정도라고 하면 2합 5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2합 5라고 하면요. 4개 영역 중에 2, 3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과목은 당연히 2가 나올 리는 없겠죠. 그러면 2, 3이면 3, 3 또는 2, 3, 3, 4. 그러면 정시로는 실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수능 최저가 잘하면 나올 수 있어 랄지 아니면 수능 최저 겨우 충족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는 정시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것도 이제 냉정하게 보고 이제 우리가 6장의 원서 조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더 긍정적인 이야기, 그냥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약간 제동을 걸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등급을 감안하고 나의 수능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자, 이러한 성적을 가져온 학생이라면 과연 나는 몇 등급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이제 곧 치르게 될 9월 모평까지 했을 때 만약에 성적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1, 탐구2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 이 학생 입장에서는 국어 1등급 받은 적이 있네요. 자, 좋았어. 1등급 목표. 수학. 최근 들어 점수가 안 나오고 있지만 3월에 1등급 나왔었어. 그러니까 역시 1등급 목표. 또 9월에 1등급 나왔어요. 그러니까 1등급. 그러면 모두 전 과목이 올 1등급 목표가 되면서 잘하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이걸 믿어버리면 내 점수가 완전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합리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러한 점수의 분포를 보이는, 추이를 보이는 학생이라면 수능 경쟁력은 대략 어느 정도일까라고 봤을 때 저는 여기서 전체적인 2등급, 그리고 여기서 최근 들어서 상승세에 있으면 여기에다가 더 플러스 가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표 당연합니다. 저 올 1등급 받고 만점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건데, 수시 원서를 쓸 때는 납치 전형이 아닌 경우는 뭐 납치 전형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분명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현재 나의 수능 경쟁력을 조금 더 좀 냉정하게, 좀 합리적으로 좀 판단하면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을 위한 수시 지원의 최적의 조합을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 나의 경쟁력은 어느 쪽인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나의 교과 성적, 물론 비교과를 포함한 겁니다. 학생부 교과적인 경쟁력이 있느냐, 아니면 학생부 경쟁력보다는 수능 경쟁력이 좀 더 있냐에 따라서 좀 나뉠 것 같습니다. 비교과를 포함한 교과가 좀 더 관리가 잘 되어 있다면 학생부 전형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만약에 교과 관리가 안 돼 있거나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정시나 수시 전형 중엔 논술 전형에 좀 지원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면 제가 지금 앞에서 다루었던 주요 학교들을 한번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서울대의 경우는 지역 균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니에요. 자, 제가 몰라서 놓은 게 아닙니다. 여기다 놓은 이유는 한 학교당 재학생으로 2명까지밖에 추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교과 전형 수준이다라는 의미로 여기다 한번 좀 실어놨고요. 보시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거의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서울 주요 학교들 보셨을 때 스카이, 성한서, 서강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3합 7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세대는 교과 전형의 점수 계산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등급 점수가 50점이고 Z 점수가 50점이어서 다른 학교와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지원 자격이 현재 페이지에서는 한양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3 학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의경시 외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좀 비교적 낮아집니다. 네. 중앙대만 3합 7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2합 5, 2합 5, 3합 8, 2합 4로 확실히 앞에서 봤던 페이지보다는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가 조금 더 낮은 것 같습니다. 자, 지원 자격을 봤을 때, 자, 이쪽 페이지에서는 고3뿐만 아니라
재수생 상황에 따라서는 3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경희대의 경우는 이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입니다. 자, 건동 홍숙도 살펴보시면 자, 특이점이 있습니다. 건국대와 동국대는요,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는데 어떻게 뽑아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종합평가가 30%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걸로도 충분히 수능 최저 없이 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건대와 동국대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역시 지원 자격을 보시면 고3에 제한하지 않고 있고요. 건국대와 숙명여대는 추천 인원조차도 이제 무제한입니다. 자, 종합전형에 중심을 두는 경우, 자, 벌써 앞에서 봤던 페이지와 크게 달라지는 게 면접이 꽤 많아요. 네, 보시면 서울대와 연세대, 이 경우는 면접이 수능 후에 치러지고요. 고려대는 서류 100%이기 때문에 면접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납치전형입니다. 자, 고려대 계열 적합은 면접이 40%가 수능 전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납치전형이라면 납치전형인데 그래도 완벽한 납치전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서를 쓰고요. 만약에 면접을 오라는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시간이 11월 2일이라서 아직 수능 보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의고사도 9평 이후에 고3의 경우는 10월 학평 또는 사설 모의고사들을 보면서 나의 컨디션을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면접을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완벽한 납치 전형이라기보다는 한 번 더 나의 판단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대의 경우는 학생부 100%로 반영이 되는 전형이 있는가 하면 또 성균인재 전형의 경우는 면접이 수능 후에 진행이 됩니다. 자, 수능 최저가 대체로 없습니다. 한양대 서류 면접 추천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 추천형이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 거 꼭 잘 보시고요. 서강대는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서류 100%이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중앙대 CAU 융합과 탐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탐구가 수능 후에 면접이 있습니다. 융합형은 기본적으로 서류 100%인데 의학부만 따로 별도로 면접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자, 이화여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면접형과 서류형이 있어서 면접형은 수능 최저가 없고 수능 후에 면접에 참여해서 내가 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류 100%는 수능 최저는 있고 면접의 기회가 없습니다. 자, 경희대 메디컬이 수능 최저가 생겼어요. 나머지 일반학과는 수능 최저 없습니다. 면접이 수능 후에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종합 1, 2가 있는데 종합 1은 면접 50%가 수능 후에 있고요. 수능 최저는 아예 없습니다. 자, 한국외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수능 최저는 없고요. 면접형은 수능 후에 면접이 있습니다. 서류형은 서류 100%이기 때문에 납치 전형입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경쟁력이 없는 친구들은 무조건 정시입니까? 그렇지 않죠. 네,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자, 논술에 중심을 두는가라고 했을 때, 자, 우선 논술 전형이라는 이름을 붙인 모든 학교들입니다. 자, 빨간색은요, 작년까지는 논술 전형이 없었는데 새로 생긴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국민대와 강남대입니다. 논술 전형이긴 한데 약수형 논술로 큰 부담은 없는 논술 전형입니다. 자, 과목 지정이 있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 거의 메디컬들인데요. 과탐 지정 또는 미적 기하 과탐 지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 학교들은 사탐을 선택했을 때는 지원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그 제약 조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또 이 논술 전형이긴 한데 내신 성적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자, 보시면 현재 보고 계시는 연고 성한서의 경우는 한양대만 종합처럼 10%가 반영될 뿐이지 아예 논술고사 100%로 결정이 되고요. 연세대는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자, 학교마다 수능 최저의 수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고려대가 4.8로 가장 높고요. 일반적으로는 일반학과 기준으로는 약 3합7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시립대, 외대
중앙대만 교과가 20% 정도 있고요. 실대도 교과 20%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논술 100%입니다. 수능 최저 모집 단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즉 논술 전형은 논술고사가 중요한데 수능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왜?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건동, 홍숙 역시 모든 학교에서 다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 있는 페이지들은 일반 학과는 약 2합 5 정도가 됩니다. 홍익대는 수능 전에 치르는데 수능 최저가 3합 8 정도 되고요. 자, 그러면 성공을 위해서는 수시 지원 조합을 어떻게 할까? 자, 남아있는 우리 지금 이 시간이 만약에 9평이라고 하면은 2달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모집 비중이 큰 경우와 정시 모집이 큰 경우 뭘로 결정하겠습니까? 남아있는 기간 동안 수능 공부하는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 수능 경쟁력의 페이스가 좀 좋은 경우와 아니면 학생부로 지원할 수 있는 대비 수능 성적이 좀 맞게 좀 끌어올라오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시에 좀 집중해야 되면 상향, 적정, 안정도 정시에 집중하는 경우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의 비중이 큰 경우는 상향 2건, 적정 2건, 안정도 2건 정도로 균형 있게 좀 안배를 했으면 좋겠고요. 정시 모집 비중이 크다는 것은 수능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도전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상향을 한 3건, 적정을 2건, 안정, 그래도 안정은 있는 게 좋습니다. 안정 1건 정도로 안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에서 현재 그러면 나의 냉정하게 내 모의고사 추이는 어느 정도냐, 나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수능 경쟁력에 따라 상향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적정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안정 지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6장의 리스트의 기준으로 상향이냐 안정이냐가 아니라 내 수능 경쟁력으로 정말 정시까지 갔을 때 여기가 적정하게 걸릴 것 같냐, 아니면 혹시 조금이라도 못 본다라고 하면 안정 지원이 될 수 있느냐의 기준이지, 이건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수능 경쟁력, 내 이 점수가 정시로 얼마큼 갈 수 있느냐가 수능 경쟁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향이냐 적정이냐 안정이냐에 따라서 좀 더 전략이 좀 바뀌기도 합니다. 만약에 안정 지원의 경우는 수능 후에 전형이 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수능 후에 논술을 보거나 수능 후에 면접이 있어서 내가 면접장에 가든 논술고사장에 가든 내 결정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납치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정 지원을 할 때는 수능 전에 면접이 끝나거나 논술고사가 끝나버리거나 아니면 서류 100%인 경우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안정이라고 하면 납치를 조심하자라는 거고요. 상향 지원이거나 적정인 경우였을 때 특히 상향 지원은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수능 전이어도 납치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적정하고 안정의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납치는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이고, 안정이면 더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제대로 수능에 집중을 못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등급을 한 등급 올릴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저도 경험이 많은데 제 주변에서도 성적을 올린 학생들은 꽤 많이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수험생도 충분히 그러한 자격이 될 수 있고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충분하니까 수능 경쟁력 키워주시고요. 조금 더 노력하셔서 그 수능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시 원서의 6장의 조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시길 응원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중이었습니다.